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SNS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도 자주 하는 편인데 우연히 이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상의는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옷을 입는데 하의는 보통 이제 뭐 추리닝이나 수면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이 SNS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할까? 어쩌면 이 다른 상의와 하의만큼이나 굉장히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SNS에서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나가 얼마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을 준비를 해봤어요.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한 나머지 파멸을 걷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 초상은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그런 고전 문학이기도 합니다.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이게 19세기에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도발적인 스토리이기도 해요. 이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인 도리언 그레이는 어느 날 우연히 쾌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헨리 워튼경과 화가인 바질 홀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도리언 그레이의 뛰어난 미모에 감동한 나머지 이 화가 바질은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도리언은 자신의 그 초상화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정말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임을 알게 돼요. 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아름다움에 눈뜨게 됨과 동시에 미에 영원하지 않는 미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나는 늙지 않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림 속의 내가 나 대신에 늙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는데 이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 도리언 그레이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쾌락주의자였던 이 헨리 워튼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도리언 그레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를 어떤 권력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미모를 무기로 해서 흥청망청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 셰익스피어 희극을 보러 갔다가 이 공연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 시빌 베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시빌 베인은 도리언을 만난 이후로 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대에서 말하는 연기하는 사랑이 실제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도리언이 사랑했던 시빌 베인의 모습은 바로 무대 위의 아름다운 꾸며진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 현실의 리얼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도리언 그레이는 그녀에게 이별을 선언합니다. 그 충격으로 결국에는 이 시빌 베인이 죽게 되는데 도리언 그레이가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계속해서 이 초상화 속의 도리언 그레이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8년의 세월이 흘러요. 실제 도리언 그레이의 모습은 여전히 젊고 아름답지만 그림 속 도리언 그레이는 추악한 노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 볼썽사나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도리언 그레이는 자신을 그려줬었던 화가 바질 홀워드를 찾아가는데 이 언쟁 끝에 바질 홀워드를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숨길 수 없었고 계속해서 초조해했던 이 도리언 그레이는 결국에는 자신의 그 초상화를 찢어버리게 되는데 초상화를 찢는과 동시에 이 집에서는 굉장한 굉음이 울렸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가봤더니 추악한 노인이 쓰러져 죽어 있었고 그 노인의 손가락에는 평소 도리언 그레이가 끼고 있던 반지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이 오스카 와일드는 당시 영국 사회에 끊임없이 충격 주기를 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단아 어떻게 보면 앞서갔던 선구자였습니다. 이 작품이 출판됐을 때 19세기 영국 사회는 대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로 규범과 규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을 타락한 책이라고 혹평을 하기도 했고 또 반면에 이 윤미주의를 찬양한 새로운 시도라는 호평도 있었어요.
특히 이 남성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는데, 실제로 이 오스카 와일드는 동성애자였고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동성애 재판을 했었던 당사자로도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처음부터 동성애자는 아니었어요.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도 두고 있었는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 작가에게 큰 영감을 주지 못했고, 그러던 찰나에 어린 귀족 가문의 시인이었던 더글라스 경을 만나게 되면서 급진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는 마치 그 행복한 왕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더글라스에게 걸어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챈 이 더글라스 경의 아버지인 킨즈베리가 이 오스카 와일드를 이제 공개적으로 힐난하기 시작했고,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재판까지 갑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킨즈베리 남작을 상대로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당시 그 영국 사회에서는 이 동성애가 금지였고 질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재판을 부추긴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다름 아닌 연인 더글라스 경이었습니다. 이 더글라스 경은 연인을 사랑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고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 치기 어린 적개심 때문에 연인을 부추긴 것이었는데, 오스카 와일드는 이 연약한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론은 완벽한 패소로 끝이 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남색 혐의와 미성년자 학대죄로 체포되어서 2년형을 선고받았고, 오스카 와일드의 아이와 또 아내는 성을 바꿔버리고 외국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출소 후에도 삶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더글라스 경과 잠시 다시 만나서 재회를 했지만 이 사랑은 곧 끝이 나버렸고, 이후에 출간되는 책들도 다 빛을 보지 못했고 옥중에서 얻은 병으로 일찍 사망하고 맙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는 쾌락을 추구하다가 파멸을 걷게 되는 자신의 책 속의 주인공들과 마치 평행이론처럼 그런 같은 길을 걸었어요. 실제로 이 자신의 책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도리언 그레이는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이고, 바질 호워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고, 헨리 워트는 현재 지금의 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오스카 와일드는 천재 작가, 또 유미주의자, 쾌락주의자, 동성애자, 또 한 사람의 아내이자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가운데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 했었고, 끊임없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치열한 고민이 이 책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라는 그물망 속에서 페르소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혹은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 즉 인격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작가로서의 나도 있지만 아내로서의 나, 또 친구, 딸, 유튜버로서의 나,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문제는 실제의 내 모습과 이 보여지는 모습의 간극이 너무 클 때 나타나겠죠. 도리언 그레이 역시도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나머지 이 초상화에 계속해서 집착했어요. 이 초상화를 이 21세기로 치면은 페르소나 혹은 SNS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사회에 우리는 일상인 듯 연출인 듯한 그런 사진들을 SNS에 올립니다. 저 역시도 타인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같은 류의 글을 써놓고도 은근히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와 또 댓글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SNS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텐데,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묻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카메라 필터 없이 오로지 그 쌩얼의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지, 실제 나와 보여지는 나의 간극의 수평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쩌면 이 도리언이 초상화를 찢었듯이 SNS를 끊는 것이 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SNS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게 하나의 또 삶의 재미이기도 하잖아요. 이 SNS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적어도 타인의 시선에서는 해방되어야 한다고 이 책 도리언 그레이 초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타인의 시선에 대한 주파수를 끌 때 나라는 안테나가 오롯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21세기 SNS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고전의 매력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랑 시대적인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고전의 힘이자 또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해석과 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